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이나 부동산 등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롯데그룹이 오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던 박상훈 롯데카드 대표와 임원진 인사는 사태 수습을 위해 일단 보류됐습니다. 삼성그룹이 올해부터 신입사원 채용 때 도입하려던 대학 총장 추천제를 전면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 마감 상황 알려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신흥국 금융위기 우려를 하루 만에 극복하며 상승했습니다. 2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34% 오른 1916.9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신흥국 금융위기 우려와 중국 제조업 지수 악화의 영향을 받으며 하락했지만 국내 증시는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연기금, 투신 등 기관은 총 2,942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42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3,14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종이 3.78% 오른 가운데 운송장비, 의약품, 유통업 등이 상승했습니다. 증권업, 금융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SK하이닉스, SK텔레콤, 현대모비스 등은 올랐고요. 반면 KB금융, 현대중공업 등은 1%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35% 오른 509.2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4원 오른 1,082.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올해 코스피 지수가 다행히도 아르헨티나발 금융위기를 좀 비껴가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이 향후 증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지수가 이미 주가 순자산 비율 PBR 1배 수준에 근접한 데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외국인의 급격한 이탈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증시의 PBR은 1.08배인데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시장은 물론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신흥시장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김학균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PBR 1배는 기업의 청산 가치와 주가 수준이 동일하다는 의미로 일시적인 요인에 따라 그보다 아래로 내려갈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그 수준을 넘어선다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이 전날 하락폭과 비교하면 미미의 약한 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수가 현재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브라질과 인도, 아르헨티나 등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큰 신흥국들과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다르다고 평가하며 외국인의 자금 이탈 속도가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승현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장은 최근 금융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물론 지난해 문제가 됐던 인도의 경우 무역 수지로 벌어들인 돈을 외국인이 배당 이익과 이자 소득으로 빼나가는 구조인 반면 지난해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우리나라는 소득 수지도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탄탄한 만큼 외국인 수급은 지난해 인도 위기 당시 급격한 이탈에서 재차 최장 거래를 순매수로 방향을 튼 것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최근 상장사들이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건설과 통신업종들이 최근 들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네, 실적 및 배당 우려로 투자자의 속을 썩이던 일부 건설 통신주가 실적 발표 오히려 반등하면서 악재에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8.77% 오른 6,4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날 지난해 4분기에 4,451억 원 영업 적자를 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1월 초 증권사 추정치였던 660억 원을 밑도는 어닝 쇼크입니다.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의 주가가 뛴 것은 이미 실적 관련 우려가 주가에 선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조주영 교보증권연구원은 대우건설의 경우 금융감독원 회계 감리 중이라는 점 때문에 미분양과 미수금 재고 자산 등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이전보다 더 보수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따른 실적 우려로 주가가 그동안 많이 밀려 있었다며 보수적인 비용 반영이 끝났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업종 내에서는 실적 부진, 배당 축소라는 겨박제에 시달렸던 KT 주가도 실적 발표와 함께 뛰었습니다.
KT는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4.52% 오른 31,20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KT는 이날 지난해 4분기 1,493억 원 영업 적자를 기록해 전 분기 및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실적이 뒷걸음질 치면서 2,000원 수준을 보이던 보통주 한 주당 배당금도 800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적자 전환, 배당 축소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KT 주가가 뛴 것은 이미 실적 관련 이슈가 주가에 선 반영됐고 배당금도 시장이 예상하던 수준에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무엇보다 황창규 신임 회장 체제하에 2018년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김혜재 대신증권연구원은 배당의 경우 과거 배당 성향과 지난해 배당락 등을 고려할 때 주당 500에서 1,000원 사이에 결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는데 예상 범위에서 배당이 결정된 것 같다며 적자 전환 중에도 배당을 결정에 성의를 보였고 올해 가입자당 평균 매출 증가와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가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이나 부동산 등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많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많아 다양한 대체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금융 등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도 주민번호를 과도하게 수집 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대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과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도 같이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오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박상훈 롯데카드 대표와 임원진 인사는 사태 수습을 위해 일단 보류됐습니다. 롯데그룹은 인사 배경에 대해 성과와 실적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젊고 역동적인 조직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슈퍼 신임 대표는 최춘석 전무, 코리아세븐 신임 대표는 정승인 전무가 임명됐습니다. 대웅기획 대표는 장선욱 롯데정책본부 전무, 롯데정보통신 대표는 마용득 전무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소진세 롯데슈퍼 코리아세븐 사장은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 사장으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삼성그룹이 올해부터 신입사원 채용 때 도입하려던 대학 총장 추천제를 전면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용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은 대학 총장 추천제, 서류심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입사원 채용 제도 개선안을 전면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학벌, 지역, 성별을 불문하고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는 열린 채용 정신을 유지하면서 채용제도 개선안을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학 총장 추천제는 삼성 입사가 고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지만 대학과 정치권에서 삼성이 대학들을 서열화하려 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중국 D램 공장 화재 등 악재에도 반도체 시황 호조에 힘입어 매출과 이익 폭을 크게 늘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 3조 3,800억 원을 올려 2012년 2,280억 원의 영업 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14조 1,650억 원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같은 실적 호전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수익성 중심의 제품 운영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한 데다 반도체 호황으로 D램, 낸드플래시 등 관련 제품의 매출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신흥국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도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하며 통화 가치 방어에 나섰습니다.
인도중앙은행은 오늘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8%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 45명 중 3명만이 인상을 전망했었습니다. 인도중앙은행은 성명서에서 견조한 대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흥국 시장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화가치 하락에 시달리는 터키 등 다른 신흥국들이 인도의 사례를 따를지 주목됩니다. 사상 초유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금융부의 박혜욱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고강도 대책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뒷말이 무성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정보유출 금융회사에 최대 1,000억 원대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월까지 영업을 정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든 금융회사의 텔레마케팅 영업을 금지시키는 조치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27일에는 카드 슈랑스 판매는 물론 신용정보보호 서비스 제공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달간 온라인 영업을 사실상 할 수 없도록 한 셈인데요. 당국의 조치가 과도하게 나오면서 그동안 숨을 죽이던 한 금융회사들은 분통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책임론으로 궁지에 몰리자 금융업계의 합법적인 영업 기반마저 무너뜨리는 등의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카드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바이러스 차단하듯 한다며 심하게 표현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오리등을 살처분하듯 금융회사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처럼 금융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대책은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금융사들은 당국의 이번 조치들이 법적 근거조차 희박하다고 지적합니다. 관리 통제가 어려운 대출 모집인 전화 영업의 경우 지속해도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금융위가 SMS나 이메일, 전화를 통한 대출 모집 및 권유를 당분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협조 요청한다고 밝힌 것도 법적 강제성이 약한 탓입니다. 텔레마케팅 금지 등의 조치는 지점망이 적어 온라인 판매를 주로 하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배만 불리게 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이 70%를 넘는 외국계 보험사에만 TM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지점망을 갖춘 보험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텔레마케팅 영업 금지의 최대 희생양은 보험사라고 하는데요. 이번 대책이 외국계 보험사에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텔레마케팅 영업을 금지하면서 7개 보험사는 예외 대상으로 남겨뒀는데요. 대다수 예외 대상이 외국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혜 시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텔레마케팅 시장이 완전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텔레마케팅 시장은 온라인이라는 채널 성격상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역량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정부가 예외 대상을 선정하면서 총수가 아닌 비율로 원칙을 잡은 점도 불공정 시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고용의 역차별을 유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유발하는 부작용 중 가장 큰 것이 텔레마케터들의 고용 문제인데 TM 비중의 차이로 텔레마케터 간의 고용의 질이 극명하게 엇갈리게 됐다면서 당국의 대책이 졸속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부의 박혜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가 황창규 신임 회장을 포함해 임원 연봉을 삭감하는 내용의 비상경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KT는 오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황 회장을 포함한 신임 임원진의 연봉을 잦은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사로 임원 규모가 기존의 3분의 2로 줄어든 데다 임원들이 연봉 일부를 잦은 반납함에 따라 200억 원가량의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KT는 또 모든 투자와 비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사회이사 중 다른 직업이 있거나 사회이사를 두 곳에서 하는 겸임자의 비율이 80%를 웃돌았습니다.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한 상장사 187곳에서 지난해 신규 또는 재선임된 사회이사 384명 중 겸임자는 315명으로 82%에 달했습니다. 겸임자의 직업으로는 교수 131명, 변호사와 고문 등 법무법인 소속 73명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사회이사들의 평균 연령은 61.7세였습니다.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한 카드사 3곳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의 해지, 탈회, 재발급 누적 건수는 538만 5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도 해지, 탈회, 재발급 등은 계속 발생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신용평가 회사들은 이번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것을 넘어 회사 수익성에도 무시 못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상승하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하락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보험회사 대출 채권 잔액은 127조 1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1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은 83조 원으로 9천억 원이 늘었고 기업대출은 44조 1천억 원으로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기업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하락하는 등 보험권의 대출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센 경제 현장의 김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